여기는 둘만 있어요? 네. 불편하세요? 불안한데? 작가님 앞에 있으셔야 안 계신가 보네? 안 잡아먹어 교수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라디오라는 소스 이 매체 자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격차를 좀 해소하는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건 어떨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서 교수님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한테 끌려온 것 같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받으실 거예요 진짜. 아니 난 진짜 최준 아나운서님의 말씀에 전적 동감해요.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신년 미니특강 3탄 오늘도 함께 외쳐봅니다. 박구용 맞고요. 교수님 방송에다 대고 이제 3주차라고 아주 이렇게 그냥 끼부리실 거예요? 박구용 맞고요. 네. 아 너무 찰떡 같아. 너무 우리가 작가가 원하는 포인트를 너무 딱 짚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충실한 장학생입니다. 자, 박구용 왔구용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질문을 좀 해보고 얘기를 넘어갈 텐데 최 장군이랑 이제 세 번째 3주차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떠셨어요? 아 괜히 왔다. 시간 되면 계속 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웃음으로 떠올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최 장군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이끌어낸다 하는데 감탄을 받았어요. 네. 예, 앞으로 이런 그 방송이 잘 네. 4시 네. 한국작전 네. 최 장군입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교묘하게 피해가실 또 오신다 안 오신다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오신다 안 오신다. 하나 둘 셋. 자, 최 장군 내시상륙작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신년 되면 혹시 이런 강의 좀 해달라고 요청 같은 것도 많이 받으세요? 신년에? 맞아, 하죠. 뭐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는 그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주제고요. 예. 저는 이제 특히 예술 관련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미학 예. 또는 교육, 예. 인권 이런 주제들이 여전히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해설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림 진짜 유튜브로 검색해서 이분의 강의 듣다 보면은 그림에 대한 해설도 아주 잘하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보시고요. 굳이 검색해서 보시란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책 얘기는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요? 자, 자유의 폭력. 나 홈쇼핑으로 나가야 될까 봐. 자, 여러분, 자유의 폭력. 고작 500부밖에 안 나온 책이에요, 세상에. 500부를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책이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하지만 안에를 보다 보면은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디에서 아는 척하기는 좋다. 절망의 오솔길. 예, 절망의 오솔길. 절망으로 빠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한 번씩 꼭 사서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거 베고 주무시기엔 좀 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냥 DP용이라고 하죠. DP용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두껍고 하드커버. 이 소리 들리시죠? 아주 튼튼한 책이에요. 자유의 폭력 한 권씩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이거 방송 하나 듣고 철학과 교수 맞나 확인하고 싶으면 사서 보면 됩니다. 이런 깨 같은 멘트. 저분이 도대체 지식인이 맞느냐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의심이 가신다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면 의심이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 거예요. 본인 이거 이해하고 쓴 거 맞느냐고 과연. 저도 지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 그렇지. 글 쓴 사람도 꼭 글을 다 이해해서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당연하죠. 이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철학자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책들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뭐 헤겔, 변증법, 예. 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관심이 없지만 어쨌거나 음. 그런 책들을 쓰는 철학자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쓰는 걸까요? 어려운 주제다. 어려운 주제야. 어려운 주제.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 내가 거꾸로. 지금 최 장군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말이 생각을 조장군의 조용할까? 생각을 조종하고 있을까요? 이거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네. 어느 시점부터 이거 어려운데 적어도 저는 제가 말을 시작하면 끝이 어딘지는 알고 가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말을 내뱉는 순간 머리에서 확 조각이 맞춰질 때가 있죠. 그렇지. 어느 0대 100이다, 100대 0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전 철학은 사상은 학문은 여러분 학문 아니에요, 학문. 학문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다. 언어는 그냥 도구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의 주인이고 언어는 도구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수많은 연구 결과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언어가 주체고 오히려 우리가 도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좀 전문적인 언어 하나. 이거 알죠? 네, 뭐예요? 도구적 이성 비판. 잘못 찍었어. 나 저 아는 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요? 그건 이제 내가 번역한 책 이름이고 네. 구조주의라고 그래요. 구조주의. 구조주의. 네.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페르디난드 소시르라는 사람들 뭐야? 소시르. 소시르? 네. 예. 페르디난드 소시르. 예. 항상 플레임을 얘기하라고 노력해야 돼요. 잠깐만. 플레임이 프레드낭드? 페르디난드. 어디 사람이요?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요? 프랑스계 스위스 사람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프랑스 가서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교수님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이거 진짜 프랑스 가서 잘못했어. 프랑스 가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세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소시르가 언어가 주체고 우리가 도구다. 자, 그 말은 철학자들이 하는 말도 사실은 철학자가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러분 아셨죠? 이 자유의 폭력도 본인이 쓰셨지만 네. 모를 수도 있는 얘기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책 속에는 수십만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인류가 축적해온 많은 사유와 전승되어 온 지식이 함께 있는 거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예. 예. 나는 거기서 잘 짜집기를 했다. 짜집기를 했다. 예, 이 정도가 예. 정직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표절한 건 아니죠? 네, 표절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니 요새는 표절해도 감옥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힘이 세야죠. 아 그래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멋지게 늙어가는 길이 과연 있을까? 젊어지는 것, 늙어지는 것, 그리고 존경과 존중이 무엇이냐? 무지와 무관심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지난 시간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앱 팟빵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4시 상륙작전 검색하시면 저희가 지나간 방송 파일들 다 올려놨거든요.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 박보영 교수님의 1회차, 2회차 강연 들으실 분들은 꼭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이 큰 주제를 갖고 왔어요. 나에게도 낭만의 시간이 있을까? 이 문장부터가 너무 낭만적이야. 나에게도 낭만의 시간이 있을까? 이 주제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일단 사람들은 다 낭만을 지향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지향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낭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낭만. 나에게도 낭만이 있을까? 그 낭만이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 낭만이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거. 나의 경계를 확인하는 거. 와. 왜냐하면 그 기억이 결국엔 낭만으로 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 스스로 생각한 거죠? 스스로 생각한 거죠.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최장군은 평상시에 자기 생각을 많이 하나 봐. 많이 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놀랍네. 놀라워. 진짜. 교양이 좀 더 놀래주시면 안 돼요? 교양이 있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그냥 남의 책 읽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 네. 예.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 놀랍네. 제가 맨날 네. 영! 이런 개소리 다 내고 여기에서 뭐 말소리, 개소리 뭐 다 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깊은 사유의 세계가 있네요. 낭만을 그러니까 끝까지 갔을 때 그 경계에 서본 사람들이 갖는 어떤 것 이렇게 그쵸. 말하는 건 정말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내가 낭만적이었던 때는 다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낭만이 뭐지? 그 낭만? 예. 그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우리가요. 그쵸. 그렇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뭣도 모르면서 얘기하고 아니야. 있는 거다. 아니 정확하게 찝어냈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낭만의 말의 의미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우리가 나중에 낭만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정확히 쓸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낭만이란 말을 뭘까 해보면 도라지 위스키 먹는 거. 그렇지. 도라지 위스키. 그 노래 아세요? 최백호 씨의 낭만에 낭만에 대하여. 대하여. 그렇지. 저기요? 그거는 도라지 위스키 플러스 어디 뭐 막걸리 이런 느낌의 노래 한 소절 한번 해보실래요? 아 노래 네. 최백호 씨 노래 좋아하는데 네. 노래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거 없다고 그냥 듣기만 하셨어요. 예, 네. 최백호 씨 좋아하고 네. 그 부산을 대표하는 가수 아니에요? 부산에 가면이란 노래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이란 노래도 낭만적입니다. 아니 최백호 씨의 노래가 대부분 낭만적이죠.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태춘 씨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정태춘, 정태춘, 강산에 이런 라인을 좋아해요. 북한강에서. 예, 북한강에서 최고 노래죠. 정말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듣다가 네. 나중에 심심하시면 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를 꼭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유독 정태춘 씨의 북한강에서란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태춘 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 가수 대중가요사에서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도 도달하기 힘든 경지에 가 있거든요. 그 경계 아까 끝자락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끝자락에 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북한강에 가서 구경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예쁘다 멋있다 거기 술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심하면 삼겹살도 주변에서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하룻밤 잘 수도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으로 그 북한강에 자락에 가서 그 북한강에 흐르는 물과 하나의 존재가 될 정도로 그 끝까지 자기 몸을 밀고 간 사람은 드물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기학원을 다녔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아하. 왜 이 연기학원? 방송을 위해서 설마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근데 불확실성 속에 한번 내던져 보고 싶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불확실 속에 가면 어떤 사람일까? 플러스 나를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의 의식과 이런 것들을 가서 동물 연기를 배웠습니다. 그 벌꿀 오솔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겉보기엔 굉장히 귀여운데 굉장히 난폭한 그렇죠. 그런 동물 연기를 직접 배우고 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해보고 그런 어떤 시도들을 그런 경계에 가보는 거구나. 그치, 내가 동물이 되는 거네. 동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예. 내가 동물이 된다. 내가 사물이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옆에 계신 분을 평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이분이 내가 오래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사업 파트너를 이루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사람을 대하는 걸 보기 전에 사물을 대하는 습관을 보세요. 사물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업신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하나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태도거든요. 그것도 동물한테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도 굶어 죽는데 왜 개한테 옷 입히고 밥 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개한테도 잘하는 사람이 사람한테 더 잘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영! 그런 영! 물론 개 같은 사람도 있죠. 그거를 아니 왜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개 같은 사람도 있다 나 했지. 진짜 예 개소리 한번 내고 가실게요 교수님. 그렇게 예쁨 받는 자 구용 영영영영영. 웃지만 마시고 왈왈이라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렇게 어물쩍하지. 자 시작. 안 돼. 예. 끝까지 자아는 내려놓지 자, 않네요. 예, 우리 자. 교수님은 자아는 내려놓지 예, 않는다. 철학 교수니까. 그래요. 예. 철학을 챙기고 여러분 네. 지금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사물을 대할 때도 인격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예민한 감수성이 있어야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술적 경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찌뿌둥한 뭐 벅찬 감정에 대한 노래가 일반적으로 대중가요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의 그 벅찬 사랑의 느낌, 거기 경계까지 가는 가수는 흔치 않죠. 그게 정태춘 음악이고 예. 그렇다면 본인은 어땠을까요? 그 과정에서 고통을 신체화하는 거거든요. 온갖 사물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받는 고통들을 신체화해서 그 감내하면서 만들어낸 곡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벌꿀 오소리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을 할지 벌꿀 오소리의 그 감각을 체화해서 여기서 푼다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이 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버리시네요. 예. 자 그러면 나에게도 낭만의 시간이 있을까? 이거 이제 짚고 가죠. 낭만의 의미가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래 낭만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이 아니고 서양어의 번역어인데 로맨틱이란 말이잖아요. 로맨틱하다 이런 말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로맨틱. 예. 그럼 로맨틱하단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로맨틱하단 말이 무슨 뜻이야? 낭만적이야. 낭만적이 뭐야? 로맨틱하다 이러면 안 돼요. 순한 논중의 오류.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맞죠? 안 돼. 순한 논중의 오류. 하나 얻어 걸렸어요. 예. 많이 배웠네요.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로맨틱이란 말은 원래 로마스럽다는 말이에요. 로만틱. 예, 로맨틱. 그러니까 로마스럽다는 말이에요. 로마스럽다는 말은 로마 흉내를 내지만 로마는 아니란 얘기거든요. 다시 말로 하면 로마의 변방이란 말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란 말이에요. 로마는 문명이라면 로맨틱은 야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 문명의 마지막까지 항거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로마스럽지 못하고 로마가 못되고 로마스러운 수준에 멈춘 야만적인 민족이 뭘까요? 갈리아 지방이에요. 프랑스예요 오늘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낭만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프랑스를 로마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 시대에 로마의 중심에 아니라 주변부에 맴돈다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주변부란 뭐예요? 문화가 아니고 야만적인 세계예요. 우리말은 오랑캐의 세계예요. 그게 비주류라고도 얘기할 수 그렇게 있나요?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그렇지. 대로.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슴푸레한 거죠. 그냥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 문명의 중심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예. 문명을 벗어나면 뭐예요? 야만이고 고통이죠. 죽음일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맨틱하다는 말의 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맨틱하다는 말은 낭만적이란 말은 문명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충동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최 장군께서 가족이 있네, 가정이 있네,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 타니까 시간이 멈춘 남자가 생겨났어. 그럼 낭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그 몸의 요구에 따라서 그 멈추는 시간. 상대방의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러나 그 나에게. 순간. 나에게 어떤 게 낭만적이냐 이게. 일단 우선 따라가면 돼, 안 돼? 따라가면 되냐고 안 되냐고?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 거예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 어떤 엘리베이터 남자를. 따라가진 않았죠. 알았어요? 예. 예, 그래서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따라갔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만 따라가는 거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예. 예. 그러니까 낭만적이란 아주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와요. 우산을 잘 챙겨서 들고 가는 사람이 낭만적으로 보여요?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이 낭만적으로 보여요? 예? 어떤 사람이 낭만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꾸 유도신문은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이 좀 더 낭만적이겠죠.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음. 저는 비를 맞고 가란 말이 아니고 말의 뿌리가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충동에 자기를 내맡기는 힘이에요. 내 이성이나 그렇죠. 합리성으로 뭔가 커트 그렇죠. 제지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사람들이 그걸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줄 거예요? 아니면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비판하려고 생각하고 뭔가 심판하려고 생각할까요? 특히나 우리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재단하려고 그렇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산다는 것은 기꺼이 몰락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꺼이 몰락하는 힘.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예. 그것까지 가지도 않고 내가 이 순간 이 욕망을 따라서 그렇죠.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기꺼이 몰락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낭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장군께서 저 경계까지 가봤다 했잖아요. 예. 거기까지 가본 거예요. 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경계에 벗어나면? 야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죽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 경계에 남는 거죠. 경계. 양다리 걸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게 낭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낭만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가짜 낭만, 파스텔톤 낭만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일을 찾아. 아, 그럼 그게 언어 모순적이네요. 그렇죠. 낭만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도 연관이 그렇죠. 될 수 있고 야만으로 삐끗하면 야만으로 빠질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내던질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를 하는 사람은 낭만적일 수 있으나 그렇죠. 로맨틱.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낭만을 난 떤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지. 그건 고전주의지. 그러니까 음악에서 예를 들자면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교수님 잠깐 쉬고 계세요. 퀴즈 내야 되니까. 퀴즈 왔고요. 오늘도 밖에서 열심히 받아쓰기 하면서 듣고 있는 우리 작가가 준비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수님한테 듣고 있는 큰 주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백호 씨 노래 제목에도 등장하는 이것. 제가 생각하는 이것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 그 경계까지 가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1번 오만, 2번 낭만, 3번 비만. 완벽하다. 완벽하지요. 완벽해요. 지금 예, 완벽하다. 정말 완벽합니다. 이야. 4번 그랬구만. 신나서 우리 작가가 보기를 만들고 있는데 1번 오만인지 2번 낭만인지 3번 비만인지 4번 그랬구만인지 50원의 유료 문자 어디라고요 교수님? 샵 0951 이렇게. 0951이라고 해야 돼? 0951. 0951 리듬을 살려서 0951. 0951 이쪽으로 0951. 예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TBS 앱 무료니까요. 이쪽으로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갈게요. 네,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신년 미니 특강으로 박구용 맞고요.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즉석에서 즉석에서 만든 왁구용 퀴즈. 오늘 이야기의 주제 이것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최백호 씨 노래 제목에도 등장하고 내가 야만적일 수도 있는 걸 감수하면서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1번 오만, 2번 낭만, 3번 비만, 4번 그랬구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웃겨요, 교수님? 네, 그랬구만. 이거 한번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해줘 보실래요? 그랬구마잉.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혼종이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말을 쓰는데 억양이 네. 전라도 완전 전라도인데 제가 영어나 독일어도 전라도식으로 해요. 그런데 저 스스로가 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라도에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예. 거기는 정말 전라도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옮긴 잡지예요. 오. 글자 텍스트가요? 예. 텍스트가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학교 물을 먹은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전라도 말을 못해요. 오. 그래서 심지어 학교 가본 사람, 학교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예.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오염된 전라도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저도 억양은 많이 전라도 말인데 네. 언어는 이미 많이 오염돼서 내 말이 전라도 말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잘 몰라요. 그렇구나. 저는 그 유튜브 강의 보면 음. 그랬죠잉. 이해했어요, 안 했어잉? 네, 그러니까 그게 억양이 완전히 억양. 억양이 전라도 네. 말이죠. 그렇구나. 네, 그건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한번 영어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기절 초풍이에요.
아니 프랑스어 잘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셔가지고 프랑스에 가면 안 통합니다. 이분의 에, 프랑스어랑 에. 이분의 독어는 독일 가서 안 통한다. 아, 독일어는 잘 통해요. 아, 그래요? 예. 오. 독일어는 아주 잘 통했어요. 우리 밖에 있는 PD가 독어 교육과 나왔거든요. 에. 한번 해봐요. 구덴탁.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우토반 소시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왜 입틀막을 하고 있지? 우리 PD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너무 부끄러운가 봐 지금. 창피한 거 왜 본인 몫이냐고. 아. 지금 제가 한 이 발음을 네. 교정해 주실 수 있어요? 구덴탁. 아, 왜 이렇게 막 성질나듯이 발음하고 그래. 구텐탁. 그러니까 독어는- 안녕 하는 거잖아요. 안녕. 네. 그러니까 구텐탁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아, 구텐탁. 왠지 독어에 하면 막 끊어요. 막 탁. 예. 그래야 구텐 돼. 모르겐. 구텐 모르겐 이렇게 하면 돼요? 구텐 모르겐. 구텐탁. 예? 그다음에 구텐 아우토반. 구텐 아벤트. 아우토반. 아우토반 독일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자동차 도로란 말이죠. 네. 고속도로. 그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우토반. 그 똑같아요? 예. 그럼 똑같네. 예. 근데 차이는 성질내면서 하는 발음이다. 그래요. 저는 성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두려우면 성질내거든요. 두려운 건 왜 예. 두려운지 아세요? 예, 뭐가 두려울까요? 지금 제가. 자기가 지금 잘 모르는데 자신감 있게 뭘 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아니. 어차피 저는 네. 제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철학이. 그러니까 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독일어. 아, 독일어. 예. 지금 제가 철학에 대해서는 지금 화 안 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본인이 지금- 어느 경지에 있어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제가 두려운 건 딱 하나. 예. 다음 주에 우리 교수님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두려운 건 그거 딱 하나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철학자는 어떤 결정 하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어. 햄릿이 얘기했지만 예. 네. 이분이 다음 주에 등장을 또 할지 안 할지 네. 예,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낭만으로 가봅니다. 낭만은 로마스럽다라는 얘기에서 왔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현대 말로 바꿔보면 자연스러운 내 충동에 나를 내맡기는 거. 그렇죠. 그게 설사 위험하거나 야만의 길로 빠질지라도 그렇죠. 여기까지 짚어봤어요. 그렇죠. 그 그- 경계에 쓰는 거다. 경계 쓰는 예, 거다. 낭만이란 경계에 쓰는 그건 거다. 제 얘기고요. 문명과 예. 자연의 경계. 문명과 자연의 경계. 음.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네. 고전주의, 낭만주의. 음. 음악에서, 미술에서 음. 또는 문학에서. 예. 그러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하나가 있어요.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낭만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음. 자연스러운 충동에 복종하는 것이다. 음흠. 이건 뭡니까? 인간에서 이성과 감성의 영역이 있다면 감성의 영역에 충실한 게 낭만주의라면 그렇죠. 고전주의는 뭔 말이야? 이성이 장땡이지. 응. 이거 아니에요? 장땡? 장땡이 뭐야? 이성이 장땡이지. 그거 몰라요, 장땡?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아니 확실히 최장군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성이 장땡이다. 아, 그렇지. 이게 고전주의다. 아하. 제가 정확하게 좋아요. 파악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예, 예. 예. 단 조금 더 설명하면 음. 자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고전주의예요. 그림을 그리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예. 화장을 할 때 좌우 앞뒤 균형이 딱 맞추려고 하는 건 고전주의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그 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 균형감이 맞아야 사람들이 그걸 아름답다고 인식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질리죠. 음. 고전적 그림은 금방 질려요. 그러니까 고전 음악은 그러니까 배경이 되긴 하지만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좋아할 수는 있지만 금방 질려요. 그 깊숙이 동화되긴 힘들다. 그렇죠. 옛날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돼. 사람들이 너무 고전적인 감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얼굴에 완벽하게 컴퓨터처럼 아름다운 미인이 있어요. 남자가 있어. 멋있죠. 그런데 오래 가면 금방 질려요. 그 요새 AI 기술이라든지 그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왜 사이버 인물들 메타버스 속에서 네. 뭐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네. 연예인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음. 그런 사람들 가상의 캐릭터 있잖아요. 네.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마음이 동하진 않아. 절대 안 되죠. 그게 고전주의예요. 예. 그 낭만주의란 뭐냐? 음. 뭔가 불균형, 부조화,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흔한 말대로 피아노를 치잖아요. 예. 피아노를 치면 고전주의 음악은 왼쪽으로 화음을 잡아주죠. 오른쪽으로 리듬을 하죠. 예. 그런데 낭만주의 이름 뭐예요? 화음이 없어요.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그렇죠. 갔다. 예. 리듬으로. 예. 리듬이 겹쳐지는 거죠. 네. 상주사중으로. 음. 그러니까 듣는 음악이 안정돼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몸속 깊이 파고들죠. 예. 그게 낭만주의 출발이에요. 그림도 음악,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좌우가 균형이 딱 맞으면 고전주의죠.
어딘가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하면 얼굴 한쪽에 점이 있는 사람이 훨씬 오랫동안 매력적이에요. 훨씬 오랫동안 매력적이에요. 그럼 점 찍고 다녀야 되나?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 왜 같으면 너는 날 예. 뭐지? 뭐지? 그거 어떻게 하지 노래? 그 누가 좀 불러줘.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점 찍고 그랬어요? 나타나서 복수하는 드라마. 이 굉장히 인기 많았거든요. 최상무님 점이 있는데 점이 있어요. 예, 여기 요 한쪽에 한쪽에 이거 빼도 예.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매력이라니까 오래 지속되는 매력. 반드시 조화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사람은 그러면 언뜻 잠깐은 매력적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 낭만이란 그래서 낭만주의는 항상 기본적으로 경계에 가 있다. 뭔가 불일치, 부조화 이런 걸 이제 음악적으로나 미술사 쪽으로 그래요. 그런데 낭만은 또한 위험한 게 있어. 아까 뭐라고 했지? 낭만은 문명과 자연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자연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낭만주의는 역사적으로 피를 중시 여겨요. 희생. 혈족을 피, 아, 혈족. 혈족을 중시 여긴다. 이거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혈족을 중시 그러니까 여긴다. 문학이나 사상에서 낭만주의가 나중에 민족주의를 불러와요. 나치. 예. 그 저희가 또 전쟁사에서 썬킴 씨랑 함께 예. 다뤘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자연적인 걸 중시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사상과 관계없이 정치적 좌우와 관계없이 낭만적인 것은 매력적이지만 위험하고 때로는 폭력적이다 하는 거죠. 근데 혈족을 중시했다는 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나폴레옹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의 공화주의란 건 이제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 네. 공화정을 만들어내고 그걸 자유의 사상, 모든 개인이 이 공화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유럽에 확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쳐들어왔어. 예. 독일 지성인들 사이에 나폴레옹을 환영한 사람이 있고 나폴레옹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철학자 헤겔은 음. 나폴레옹을 보고 세계 정신이라고 그랬어. 위대한 세계 정신이다. 왜? 예. 자유의 사상을 전 유럽에 펼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민족주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예. 그런데 피시테는 독일 민족의 고함 음. 하면서 뭐예요? 이제 나폴레옹이야말로 우리 독일 민족 아리안족을 침범한 자야. 민족의 민족의 적이고 그 태도가 다르죠. 예. 그러면서 독일이 그 독일 민족, 독일의 피. 그러면 이거네요. 교수님이 얘기한 혈족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로맨틱을 추구하려는 반대 극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침입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혈족을 중시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낭만주의를 지향했던 철학, 문학, 사상이 예. 어느 순간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음.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어렵긴 됐어요. 한데 그래요. 네, 이해가 됐어요. 이제. 예. 그래서 로맨틱, 낭만은 위험한 것과 위험한 것과 멋있는 것이 중간에 있다. 음. 매력적이지만 위험하다. 자, 그러면 음. 우리는 낭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추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성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성의 감옥, 문명의 감옥. 문명이란 뭐죠? 기본적으로는 몸에 감성에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억제하면 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초장군님 나하고 만날 때도 이성에 통제돼야 되죠. 네. 그런데 이성에서 통제되면 문이 안 일어나잖아요.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상호 규제와 통제도 당연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만 살아가면 사람은 기계와 똑같죠. 사람답게 살려면 그 서로 공유된 약속, 이성적 합의 이런 걸 지키면서도 언젠가 예를 들자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경계까지 가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경계까지 가서 비록 몰락할 수 있지만 경계까지 가보는 경험들이 조금은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삶이 생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격하게 공감을 해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저는 10대, 20대 때의 저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늦바람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것도 예. 이성의 영역에서 나를 너무 가두면서 살았다가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에서
폭발할 수 있죠.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 감수하는 케이스들.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한테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선까지 자신의 경계로 내모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거나 그렇지. 방송국이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경험을 체험을 즉 리스크 경계까지 나를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남녀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남녀 관계보다 훨씬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예술이에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소설을 읽으세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보세요. 드라마 그리고 보세요. 드라마는 아니에요. 드라마 왜 아니에요? 드라마는 사람을 정신을 약간 좀 빈약하게 만들어요.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드라마에 왜냐하면 나의 해방일지라든지 아하, 나의 아저씨라든지 이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도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왜 너는 뭐 그자 아까 그 그런 점 찍고 거. 이런 건 안 돼요. 점 그런 찍고 점 찍고 이런 거, 뭐 출생의 비밀 있고 막 그렇지. 이런 거 건 말고. 사람이 왜냐면 엉뚱하게 정신을 빈약하게 만들어요. 그런 드라마 말고 예. 좋은 드라마도 많죠. 당연히 네. 드라마 좋죠. 음. 진짜 좋은 드라마, 네. 영화 또는 공연 같은 거 보면 네. 그때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동생이 내 딸이 왜 저 공연장에 가서 미치나 하는 건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낭만적인 거예요.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공연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제가 지금 끼어들게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리차드 용재 오닐이 연주한 그 연주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탱고를 이제 용재 오닐 식으로 리차드가 이제 본인이 해석해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아마 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음악이 공감각으로 느껴진다. 그렇지. 청각으로 듣지만 그 그렇지, 내가 그렇지. 멈춰있던 그 순간에 어떤 뭐 미각은 아닐 수 있겠구나. 후각, 뭐 여러 가지 시각, 뭐 내 과거의 경험, 회상 이런 것들이 녹여지면서 새로운 감각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누구랑 함께 들었던 그 음악은 어느 순간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때 나를 데리고 간단 그렇지. 말이에요. 좋은 표현이다. 그러면 그게 낭만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근데 낭만적인 그런 거예요. 경험들이 있어야 그렇죠. 그 순간에 나를 공감각으로 존재해주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인생을 낭만적으로 살 수 있다. 최단군이 교수예요. 내가 학생할게. 너무 좋았어. 그렇죠? 그렇지. 대표. 그거야. 어떻게 학점 뭐 주시겠어요? 학점 A 플러스. A 플러스. 좋아요. 너무 세 번째 시간 되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낭만적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경계에 가봐라. 그러면 무슨 막그 우리가 뭐 불륜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게 오해하지 아니고, 마세요. 물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성의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성의 포갑적 질서에 순응하면 안 되거든요. 끌려다니지 말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포갑적 질서에 순응하는 이런 단어 말고 그렇지. 이성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렇지. 그러려면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이 어려우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 우리가 왜 술을 마실까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성의 딱 규칙 안에서 잠깐이나 벗어나려고 하는 충동이거든요. 근데 술은 우리를 좀 많이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그치, 건강도 뭐 안 좋아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좋지만 파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왜 축제를 했을까? 왜 축제에는 춤과 술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춤과 술과 사랑이 가장 오랫동안 모든 인류가 함께 이성의 질서로부터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낭만적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1, 2, 차차차, 자. 3, 2, 차차차.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렇지. 무도회장을 가시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관광버스 타고 안에서 버스가 뒤집어질 만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시간도 없으면 삶은 그 자체로 너무 피폐하다. 기계적이에요. 피폐적이고. 낭만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수님 못한 얘기들이 있어요. 네, 없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없어요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충분히 예. 했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오늘 못한 얘기는 일단 그럼 위험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일은 공연, 예술, 영화, 그렇죠. 소설, 뭐 드라마 이런 거를 잘 챙겨봐서
내 감각을 맡겨봐라. 그렇죠. 몰입해봐라. 음. 그럼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감각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게 있느냐 없느냐. 결국 낭만적인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건 초장군의 이론입니다. 예. 하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이 예. 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못한 얘기가 감각을 깨우는 거. 어떤 감각을 깨울 것인지 어떻게 깨울 것인지. 그러면 누구와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얘기도 해주신다 그랬는데 예.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네요. 예,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응원 문자를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이분께 저희가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청취자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안 나오실 거냐고 압박을 할 수 있으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원한다, 원하구용 이런 거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즉석에서 만든 왁구용 퀴즈 이야기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한창 저희가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최백호 씨 노래 제목에도 등장하는 이거 정답은 2번 낭만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개별적으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기다려주시고요. 교수님 오늘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고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네. 대답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